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정오입니다. 이제 2019년도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6.25가 총성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 결산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속아서 민주투사로 위장한 반역자들을 국회에 보내서 과반수가 아니라 개헌선, 즉 3분의 2 의석을 이상의 의석을 준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자살로 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각성해가지고 이 김일성파로 분류되는 자들의 의석수를 한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 대한민국은 재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공산당과 자유파의 대결입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결입니다. 가장 바탕에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경험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북한은 최악의 공산주의입니다. 세습 공산주의니까요. 이런 괴물과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우리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첫째,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 공산당과의 어떠한 합작도 거부했습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이 휴전선 남쪽에서나마 건설될 수 있었고,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이 전체가 적화되는데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소수의 사대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요사이로 이야기하면 김정은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다. 1대 8천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평화를 내세우고 진보를 내세우는 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김정은의 평화지 한민족의 평화가 아니다.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를 평화라는 말로 위정하고 있다. 평화를 깨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민족 그리고 민주의 허상을 깨는 것이 이승만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즉 김일성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가르침을 찾는다면 조지 오웰입니다. 1948년을 뒤집으면 84년이 되죠. 이분이 1948년에 주로 썼던 1984라는 책, 이게 공산주의의 허점, 강점, 그리고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냈는데, 이 조지 오웰은 공산당에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바로 요사이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국민혁명이라고 하는데, 국민혁명의 핵심은 진실혁명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이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의 구호 중에서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마지막에는 진실로 이기자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진실로 이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오웰 또한 공산당과 싸우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당과 같은 전체주의자 괴물과 싸울 때는 우리도 괴물처럼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저들과 같이
저들이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들이 거짓말할 때는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저들이 꼼수를 쓸 때는 우리는 묘수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국회에서 농성하다가 약 열흘간에 걸쳐서 단식 투쟁 끝에 또 농성까지 하다가 몸을 상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조지 오웰과 비슷한 글을 남겼는데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병원에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의 옳은 방향은 국민의 요구대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군소정당들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1+4 협의체라는 불법적 조직을 만들어 막가파식 밀실야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으로 진행시켜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단식도 하고 농성도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하고 장외 투쟁도 하고 원내 투쟁도 하고 또 몸으로 막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 여당 편들기와 꼼수로 인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을 막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가진 꼼수를 다 씁니다. 더했다, 뺐다, 씌웠다, 벗겼다를 거듭하며 어석수 나눠 먹기에 혈안이 되었던 모습,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보셨습니다. 오늘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막으려고 선거법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다고 합니다. 국회를 여당 맘대로 조변석계합니다. 조변석계는 한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조, 변화할 변자, 저녁석, 개는 고친다는 뜻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뜻입니다.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말입니다. 이거 조지 오웰이 한 말하고 같네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할 수 없겠지만 자유당은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묘수네요. 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의당에 몰아주기 위해서 선거법을 지금 개혁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찍고 비례대표의 근거가 되는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대표 한국당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주십시오 라고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선에 따르면 정의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묘수입니다. 꼼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묘수를 쓰겠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이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그리고 부패한 진실을 알고 분노한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야 합니다. 투표율을 높여야 합니다.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총선 기간 중에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고 애국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이 정권의 반역상, 부패상, 타락상, 거짓말 이런 것을 폭로를 해야 됩니다. 그 폭로를 할 때는 말로서 하는 겁니다. 언어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는 데서부터 간단한 구호를 어떻게 정할 거냐, 당명은 또 바꿀 거냐, 자유한국당을 유지할 거냐, 공천위원장은 누구로 정할 거냐, 이게 다 결국은 선전으로 귀결됩니다. 선동은 안 됩니다. 선동은 거짓말하는 거고 선전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전전을, 자유한국당이 선전전을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속은 국민들까지 진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고 해서
국민혁명을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수를 달라. 총선이 탄핵이다. 뭐 이런 구호도 괜찮겠습니다. 총선이 탄핵이다. 근데 하여튼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과연 누구의 무덤이 될 것이냐는 예측 불능입니다. 지금 예측 불가능하게 됐어요. 여기 아주 황교안 대표가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비례민주당은 만들 수 없다. 그렇죠. 자기들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런 꼼수의 희생자가 되었으니까 자구적 조치로 정당 방위 차원에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꼼수가 아니고 꼼수에 대한 묘수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했는데 정말 황교안 대표가 절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죽을 꾀를 썼는데 이 묘수가 바로 황교안의 묘수가 문재인의 죽을 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